민주당 소위 텃밭. 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농협중앙회가 성과급으로 최대 400%까지 지급할 국회의원분들 사과하세요. 네,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깊이 맛보는 시간입니다. 취재중 진담 시즌2,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예요. 이제야 약간 적응이 되는 그런 그래요? 느낌인데요. 서로 좀 친해졌나요? 좀 우리? 친해진 것 같아요. 좀 친해진 거 맞나? 왜 친해진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쓰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돌돌이. 통하는 거야. 돌돌이.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먼저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살펴볼 건데 오늘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먼저 도민일보에서 조합장 선거, 홍어 수사 급물살이라는 이슈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 후보자 측근들이 홍어를 대규모로 구매를 했다고 해요. 나 이거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 저도요. 제목 사실은 잘못 올라온 건 줄 알았어. 저도요. 홍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홍어 수사. 네, 그래서 약간 당황하고 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고요. 이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이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홍어를 이제 받았다고 이 이슈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조합원이 자기가 이 중간에서 조합원 5명에게 홍어를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또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수사가 이슈를 타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수할 생각이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홍어라는 게 난 이게 선물로 예를 들어 전달하는 것인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인가? 약간 네.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맞아요. 조합장 선거가 어떤 자리의 선거입니까? 예, 농민을 대표하는 거기서 뭔가 지원도 해주고 뭔가 농민들 위한 정책도 만들고 이런 곳 아닌가요? 농협이. 맞아요. 네네네. 그 네. 농림식품부 같은데. 그런가요? 죄송해요. 저 그 아무튼 조합장 선거가 제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벌써 세 맞아요, 번째. 맞아요. 네, 선관위의 위탁 선거죠. 선관위가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네. 점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 최근에 국회에서 또 연임제 반대 맞아요. 관련한 뭐 네네네. 법이 좀 발의됐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그런데 유식해 보이네요. 네네 발의됐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50일 앞두고 법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때 2가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사과하시고, 자, 국회 법 늦게 발의하신 국회의원분들 사과하세요. 사과 방송이야. 그러게요. 애플 하나씩 그려주세요. 네. 그래서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서 맞아요. 20년 네네. 이상 장기 집권하는 조합도 그래서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4선제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5곳에서 괜찮네. 4선을 진짜 하고 직업이 계시더라고요. 조합장이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 이제 또 도민일보인데요. 농민은 죽어나는데 농협은 성과금 잔치라는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최근에 농협중앙회가 2022년 성과급으로 최대 400%까지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농민들 힘들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또 쌀가까지 폭락하면서 지난해 더더더 힘들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금리 자체가 대출 금리가 사실 농민들도 힘들고 일반 서민들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어쨌든 우리 농민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음. 근데 성과급 400%라니. 맞아요. 사실 지난해 농협의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 농민들을 외면하고 직원들에게만 이렇게 성과급을 주냐라는
라고 하면서 이 농민들이 굉장히 이 무책임함에 분노를 하고 또 비판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KBS 전주 설 민심놀인 이단 출사표 이제 4월 5일 전주 재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을 하면서 다자구도가 뚜렷해졌어요. 이 이야기 우리 이따가 또 되게 나눠볼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분 오시죠? 중요한 분 오세요. 그리고 저희 네. 뉴스 채널에서 또 네. 최초 최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최초 최초 되게 좋아하십니다. 특계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로 가볼게요. 익산시 의장 친인척 채용 논란입니다. 네, 익산시 의회 의장이 친인척과 또 지인을 따로 채용을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어요. 이거 이제 여기저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이분 말해도 되나요? 어디 소속 뭐 이런 거? 민주당 소속의 5선 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지금 그 관련된 분, 뭐 그분은 조카 사위라고 하는데 그 정책 지원관 자리라는 자리를 맞아요. 사직했다고는 해요. 사직하셨어요.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나오기 전에 이런 거 좀 잘 할 수는 없었을까?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다 밝혀지잖아요. 그럼요. 예, 다 밝혀져요. 이렇게. 비밀은 없다. 이런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맞아요. 네. 지방의회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뭐 음주운전 문제 예전에 진짜 심각했죠. 여러분이 그러셨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예전에 뭐 어디 관광성 해외 연수 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말 많았고요. 늘 나오는 이슈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특혜 채용 논란까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럴 아닙니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자, 다 같이 사과하세요. 네. 앞으로는 좀 다음에 할 때는 칭찬할 거 합시다. 칭찬할 거. 네. 고맙습니다. 아이템 하나 고맙습니다. 찾아가지고. 좋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잘해요. 우리. 네네. 네, 이슈 진단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선거. 그게 뭔데?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적인 안주거리가 될 선거 이야기 오늘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전주 재보궐선거 그리고 협동조합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선거에 관련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채널 최초 특계 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모셨는데요. 정말 섭외력 대단하십니다. 우리 희 기자님. 네네. 네, 전주 병 지역구 김성주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특별 예. 게스트 김성주. 네, 김성주 의원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이번 21대 총선에 당당히 나가서 당선이 되셔서 와. 지금 정무위에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김성주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이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네네네. 먼저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 김성주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전주 병 지역이고요.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제가 시의원 출마했다가 2번 떨어지고 3번째 이제 도의원이 돼서 네. 2번 도의원 활동하고 지금 국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김성주 의원께서는 저는 편한 길만 좀 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선 시의원 2번 낙선한 기억은 없고 예. 도의원 시절부터 잘 모릅니다. 잘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유권자분들 많이 아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왕이면 보시고. 저 김성주 TV도 좀 같이 그렇죠. 좀 구독해 주시고. 네. 김성주 TV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선 의원님 정치 선거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뭐 지역 총선을 비롯해서 이 선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선거에서 3번 떨어져 봤고요. 세 번. 예, 4번은 이제 당선돼서 활동하는데요. 그 선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그놈이 그놈이다. 맞아요. 뭐 누구를 뽑았는데 마찬가지더라. 맞아요, 그냥 맞아. 기권하든지 아무나 되면 맞아요. 네.
좋겠다 생각하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최악의 사람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좀 이루어지려면 저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을 재선거 출마 입지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이 재선거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전주을. 다자 경쟁 구도 속에 공천을 받기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제 전주울 재선거가 굉장히 핫한 정치 이슈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뭐 위반에 대한 이게 책임 혹은 반성의 의미일지 어떤 의미일지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예. 현재 민주당의 당헌상 만약에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또는 당선자의 잘못에 의해서 재선거, 보궐선거 치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울 재선거가 과연 그에 해당되냐 아니냐 약간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다. 해당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좋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책임지는 한 방식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뭐 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자가 기사 쓰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고 정치인의 출마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본인의 네. 선택인데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탈당해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결국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위 뭐 이런 표현 언론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텃밭. 네. 민주당. 저는 텃밭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유권자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이 계속 대표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부재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 선택하겠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사랑을 받은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텃밭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오만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뭐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전라북도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열심히 오히려 텃밭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갈고 물 뿌리고 비료주면서 옥토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정치 선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전라북도에서 도민적인 어떤 도민의 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관심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선배의 쟁쟁한 지도자를 탓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전라북도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쓴소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정치 선배가 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군이 사실 정치인, 예, 언론인, 맞아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 어떻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됐는데 음. 국회에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국민적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신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당과 정치인들선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의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뭐 열심히 활동했고 성과도 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항상 차갑습니다. 하는 일 없이 쌈만 하고 그렇죠. 월급만 많이 받아간다. 네. 네. 왜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자 숫자를 대폭 줄여라.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아주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고 으르렁거리는 역할을 한다면 정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매년 선거 때 되면 다 바꿔버리자. 물갈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권력은 서로 잘 나누고 네, 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올해는 몇 배 더 뛰어서 도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기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뭐 2달에 한 번씩 뭐 나오시겠습니까? 계속 고정. 네네네 계속 나오셔야 너무 돼요. 좋은데요? 네. 아니 뭐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나 아, 후보 아니, 등록 전까지. 오늘 뭐 반응이 좀 네네네. 괜찮게 좀 나오면 네네. 제가 뭐 메달이라도 나오겠습니다. 와. 그럼요. 예. 급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선 토요일이죠.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기온이 좀 낮아져서 좀 추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 소식은 없는데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눈 예보가 있어요. 아직 얼마나 올지는 확실하진 않고요. 눈이 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전주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이 귀경길 조심히 운전해서 오셔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또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취재중 진담 시즌2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작가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부터 베풀고 또 배려를 해라라는 의미 같은데 이번 명절에는 회사 어떻니? 결혼 언제 하니? 둘째 언제 가지니? 뭐 취업 잘 되고 있니? 등등 내가 들어도 불편한 이 말들 삼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번 설에는 역지사지 장착하고 복도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